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인간관계랑 호순공장 실험은 이제 좀 그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난 거고, 이제 1900년대 중반쯤에서 이제 또 슬슬 또 다른 인간관계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23쪽의 아래에서 한 6, 7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똑똑하고 뭐 자기가 이것저것 따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나와서 야, 너 일해. 일 다 했으니까 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게 안 맞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회사가 됐든 어느 정부 조직이 됐든 뭐가 됐든 개인한테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발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가 좀 회사를 좀 어떻게 해봐. 조직을 해봐. 이 얘기가 아니라 너 한번 말해봐요. 너 한번 말해봐. 너 생각이 뭐야? 너 느낌이 뭐야? 이게 참여입니다. 여기 이 시기의 참여는 그 영화를 이 옛날 영화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요만한 카드가 있고 요만한 카드요. 카드를 넣으면은 찰칵 소리가 나고 아래로 나와요. 그게 이제 출근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걸 보관을 한 다음에 퇴근할 때 다시 위에서 넣으면 찰칵하고 내려. 그럼 퇴근 시간이 찍혀요. 그거를 관리자가 특히 이제 미국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점검해가지고 너 예를 들어서 자 40시간 너 36시간 그러니까 너의 주급은 얼마? 주급 일주일에 주는 돈. 자 주급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너의 의견이 뭐 네가 일하는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관찰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아닌 거예요. 저렇게 기계적으로 일만 시켜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 한번 들어보자. 야, 너 출근해서 뭐가 불만이? 뭐 혹시 자, 너 주말에 잘 지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서 대화를 들어보는 거. 이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가 아프면 네가 조퇴하면 그만큼 돈 안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네가 나와서 일 제대로 못하면 안녕 해고. You are fire예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조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야, 너 왜 아프니? 나 어제 뭐 주말에 뭘 잘못 먹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또는 내가 집에 뭐 부부싸움을 했어. 뭐 아이가 아팠어. 뭐 등등등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여예요. 적극적인 참여라기보다 이거 좀 소극적인 참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쪽에 위에서 이제 8번째 줄인데 성숙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려면 몰입, 개방성 등등이 강조되어야 된다. 자,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조직 내에서 성숙이 중요하다는데 요새 제가 둘둘학번, 2학번을 보면은 학교 들어와서 강의실 못 찾잖아요. 그게 미성숙이에요. 그게 미성숙이에요. 자, 근데 4학년쯤 되면은 다 알잖아요. 이제 뭐 교수님 성향부터 그 통학버스 시간부터 뭐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내가 대충 이거는 오늘 이럴 것이다 라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단계를 좀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하는 게 이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24쪽의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원적 관계의 원리는 조직 내 모든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배경, 가치, 기대에 비추어 조직 안에서 나만의 생각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누가 지원해요? 회사의 어떤 고용주 등이 그 구성원들에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방금 영상에서 말했던 호송공장 실험, 비공식적 조직, 동아리도 지원해주고 뭐도 지원해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게 발전되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공무원 연수원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자, 너는 이제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무원의 옷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지원적 관계의 원리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4쪽에 시스템 4개 뭐 이론이라고 하는데 착취적 체제. 야, 일해. 그래, 너 퇴근. 그리고 일당을 거의 안 줘. 이게 산업혁명 시대 얘기죠. 자, 온정적 권위적 체제. 야,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절대 너희는 너무 모르는 존재들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정답이야. 이게 온정적 체제예요. 그 다음에 자문적 체제. 야, 너 뭐 문제 있어? 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 가르쳐주는 게 이게 자문적 체제. 자, 그 다음에 참여적 집단 체제라고 하는데, 참여적 집단 체계는 네가 그거 좀 해봐. 네가 좀 해봐. 이거요. 야, 그거는 네가 좀 알아서 해봐. 이게 참여적 체제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는 그 영역 안에서는 최소한 알아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자문적 체제는 여기서 지금 표현이 자문적 체제라서 그런데 문제 있어?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너 이것도 몰라? 이거 이렇게 해. 이런 거고, 권위적 체제는 야, 네가 나한테 뭘 물어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게 그 공장 노동자 떠올리면 이거 착취는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온정 자문 같은 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쪽에 맨 위에 보면은 인간 본질의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맥그리거 얘기인데 X이론. 자, X이론은 시켜야 한다. 사람은 원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시켜야 한다. 누가 시키면 그때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안 시키면 안 해요. 이게 X이론 개념인 거고, Y이론은 본인이 일을 좀 즐겨서 하고 능동적으로 좀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자율적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강의를 하면은 X이론에 해당되는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의 기본 가정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X이론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 나는 뭐 편하게 있다가 누가 뭐 숙제, 뭐 공부 뭐 하라 그러면은 좀 시켰을 때 내가 반응을 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X이론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Y이론은 저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것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나아. 난 내가 잘 때 자고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뭐 때로는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알아서 하고 싶어. 이 Y이론에 해당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강의를 혹시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X이론에 해당되는 사람 나쁘고 Y이론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착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동적 존재. 아니, 뭐 안 시키면 조용히 시간 보내다가 퇴근하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출근을 했는데 오늘은 일이 없대. 뭐 그렇다고 뭐 일당 안 주는 거 아니고 뭐 월급 안 주는 거 아닌데 그냥 이따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일이 막 한꺼번에 확 몰려가지고, 야, 너희 지난달에 쉬었지? 이번 달에 좀 제대로 일해. 야근까지 쭉 이렇게 일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X이론, Y이론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뭐 상황이론의 영향이라는데 25쪽에 아래에서 6번째 줄이요. 상황이론은 조직이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조직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자, 그리고 제가 강의 자리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조직은 없어져요. 다른 말로 망해요. 정부는 안 그래요. 정부는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아남거나 또는 환경이 변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한국 사회가 뭐 난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 동사무소, 우리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발급 잘하면 되고, 인감증명서 발급 잘하면 되고, 쓰레기 뭐 민원 있으면 청소 잘하면 되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4차 사람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맡은 일은 자, 문서 발급 접수예요. 정부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기업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상황론까지 얘기를 드렸고, 지금 이 영상까지 수많은 이론이 등장을 해서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미국에서 맞는 게 뭐 일본에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맞는 게 뭐 우리나라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론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론들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도 반드시 써먹는 이론들이요. 이게 완전 실제예요, 실제. 이건 이론이라고까지 이제 얘기할 것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창업을 할지도 모르고 조직의 어떤 관리자가 분명히 될 거예요. 이러한 이론대로 조직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우수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과도하게 좀 얘기하자면,
이런 원칙이 좀 이렇게 보이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중견 기업이에요. 이런 원칙대로 조직이 그래도 이 기업은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를 관찰할 수 있으면 중견 기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완전히 0에서 그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근 20년에서 3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성공적인 뭔가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조직이 그 어떤 발전하는 과정에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되고 뭐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죠. 뭐 보이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뒤섞여 있어요. 자, 너는 이것만 해. 나는 이것만 할게. 이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내 일만 잘하면 돼요. 일단은 분업이죠. 자, 뭐 상황에 따라서 야, 이게 지금 코로나잖아. 온라인으로 회의해. 오프라인 하지 마. 온라인을 바꿔. 이게 지금 상황에 완전히 적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X이론. 그래, 뭐 나는 오늘 나한테 뭐 민원 들어온 거 없으니까 퇴근해야지.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이 공무원 시험 합격한 이 사람은 야, 지금 산불이 났대. 어떻게 하면 좋지? 본인이 만약에 재해 담당이라 그러면 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산불 끄러 나가야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마찬가지잖아요. 자, 뭐 POSD, CORB 그거 얘기할 거 없고요. 자, 호성공장 실험처럼. 자, 우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뭐 도시계획팀은 뭐 괜찮아. 싸울 일도 없고 뭐 적당히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 처리도 잘 돼. 자, 근데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거, 마주 앉아서 같은 팀원끼리 밥 먹는 거조차 싫어. 일이 되겠어요? 안 돼요. 공무원 조직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관리, 원리론 뭐 이런 거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치고요. 자, 그래서 이 조직 행태는 제가 말하기에 따라서 이게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